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국 주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진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진로우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게다가 제가 봤을 때 41% 정도의 하락이면은 과미도라고 판단해 진로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우의 비즈니스 섹터 중 하나인 홈 세그먼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우의 홈 세그먼트 부서는 레드핀 또는 오픈도어가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iBuyer 모델입니다. 이러한 iBuyer 모델은 무엇일까요? iBuyer 모델이란 광범한 시장 데이터, 판매자 정보 또는 부동산 중개인의 정보를 고려하여 컴퓨터로 생성된 분석을 활용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현금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가운데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을 조율한 뒤에 거래를 성사시켰다면은 iBuyer는 중개인의 개입을 바탕에 전혀 두지 않고 진로우 플랫폼이 매도인의 집을 먼저 구매한 뒤에 그 집을 다시 매수자에게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거래 프로세스를 오픈도어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진로우의 홈 세그먼트 부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오픈도어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먼저 매도자가 오픈도어에게 자신의 집을 팔기로 하면요, 오픈도어는 시세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가격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도자가 그러한 가격 제한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픈도어가 제한한 가격은 5일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매도자가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오픈도어가 매도자의 집에 들어와 집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수리 비용을 제한된 집의 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이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전부 다 해결된다면은 거래 완료 일자를 택하기만 하면 거래는 끝이 납니다. 14일에서 60일 안에만 집을 비워두면 되는 것이고, 바로 집에 대한 금액을 매도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iBuyer 모델을 바탕으로 진로우의 홈 세그먼트는 미국의 피닉스와 라스베가스 주에서 서비스를 열었고요. 집을 구매한 비용보다 더 비싸게 집을 매도한 것에 대한 시세 차익과 추가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말이죠. 집을 구매한 데 필요로 되는 거래 비용의 6%를 판매 비용에 부과합니다. 이 비용은 전통적으로 에이전트가 평균 6%에서 7%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양도세 그리고 에스크로우를 포함하는 1%에서 2% 정도의 마감 비용이 적용되고요. 세금, 유지보수 작업 및 유틸리티를 보충하는 데 회사는 평균 2.5%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참고로 에스크로우란 상거래를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로우의 비즈니스 세그먼트 중 하나인 홈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 다음은 두 번째 세그먼트인 IMT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IMT는 I의 인터넷, M의 미디어, 그리고 T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마케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등등의 기술 솔루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IMT 부서는 프리미어 에이전트, 렌탈 및 아더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프리미어 에이전트가 진로우의 플랫폼에서 중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대가로 진로우는 광고비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렌탈스 및 아더스로 나오는 수익은 임대 전문가 및 임대인, 사진작가, 건축업가 및 주택 개량 전문가 등에게 광고 서비스를 판매하여 발생을 시킵니다. 마지막 세그먼트인 모기지 세그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우는 2018년 10월 미국의 모기지 렌더스를 인수하여 본질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대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나중에 Zillow Home Loans로 리브랜딩 되어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여기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집을 재융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기지 세그먼트에서는 진로우가 모기지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물론 대출 금액, 기간 및 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계약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우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인 홈 세그먼트, IMT, 그리고 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젠 진로우의 펀더멘털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입니다. 진로우의 경우는 2021년 1분기 1.22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좋은 매출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대비 이렇게 54.44%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2020년 1분기와 비교를 한다면 8.23% 상승한 매출액으로 다시 매출액의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 매출액 성장률을 참고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난해 대비 진로우가 0.52%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면 이제 앞으로 42.77%의 매출액 성장률을, 그리고 EBITDA growth는 162.09%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임프루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 다음으로 gross profit인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이란 매출액에서 들어가는 비용인 이 cost of the revenue를 뺀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만큼 gross profit 또한 531.41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고요. 이러한 gross profit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gross margin이라고 하는데 43.60% 정도면은 원가 비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위에서 보신 이 gross profit에서 영업비용인 sales, 마케팅, R&D, 인건비 같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이 영업이익이고요.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각종 세금, 이자, 감가상각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것이 순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업은 다행히도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고요. 프로핏 마진은 이러한 순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봤을 때 나타나는 지표로 4.3% 정도입니다. 진로의 경쟁사인 오픈도어는 적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진로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으로 펀더멘털이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진로는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기업의 현금과 부채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알아보면 진로는 3.52 빌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1.57 빌리언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ceivabl이 있는데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82.46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네요. 이로써 진로는 5.17 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니 그 다음은 부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 non-current debt입니다. non-current debt는 장기 부채로 은행을 대상으로 12개월 이후 장기간의 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1.8 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데 690.64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payable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17.04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요. 여기 defer revenue는 미리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고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으로 54.19밀리언 달러 어치가 있는데 이것은 진로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굳이 부채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 진로는 2.5 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5.17 빌리언 달러 정도나 되므로 충분히 진로의 재무 상태는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의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그리고 밸런스시트이 괜찮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진로가 어떤 이유로 다시 이렇게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는 부동산의 활동에 급증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택 매매 활동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심각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1일 날 난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중개인은 너무나 많은 상태로 레드핀과 같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규모의 독립 실무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로의 IMT 사업부를 통해서 광고를 기재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로는 수익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진로우의 홈 세그먼트를 제외하고는 진로우의 광고 및 3차 사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고요. 에비타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성장은 진로 오퍼 전략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IMT 그리고 몰게지 부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홈 세그먼트의 투자를 꾸준히 해준다면 더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1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로의 프리미어 에이전트 매출액이 334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대비 38%나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4분기 때 IMT 내부의 프리미어 에이전트는 2019년 3분기 대비 35% 그리고 IMT 전체 매출액은 33% 상승했다는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진로 플랫폼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들의 의존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은 전체 매출액 부분이 되겠는데요. 진로의 전체적인 매출액은 1.2 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대비 8%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진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IMT 세그먼트 부서가 35%의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성장률이 8%에 멈추는 이유는 진로의 홈 세그먼트에서 제공하는 여기 진로 오퍼의 영향이 큽니다. 진로 홈 세그먼트의 경우는 700.97밀리언 달러로 지난해 대비 약 9% 정도 하락했으며 진로의 밸런스시트를 보존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구매를 조금 늦추었지만 다시 천천히 활동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1분기에 1856채 주택을 매입하고요. 1965채를 판매했습니다. 4분기에는 약 17,000채 주택을 매입하고 9,000채 주택을 판매한 것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전년병의 역풍이 사라지면서 진로우가 사업을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로우는 월스트리트 1분기 수익 예상치인 1.1빌리언 달러를 1.2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내면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진로우의 모기지 세그먼트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대비 169% 성장을 했으며 진로우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8배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진로우의 임대 제품인데 임대 수익은 전년 대비 46%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진로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진로우의 펀더멘탈, 재정 상태, 그리고 진로우의 최근 실적과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었으며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고평가 상태에 있었던 진로우가 41%라는 조정을 겪었고요.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우의 기업 퍼포먼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잘해주는 모습을 실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다시 주가가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생각하며 진로우는 불리시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